아드레날린을 폭발시킬 만큼 가장 짜릿한 스포츠라 해도 반박하는 사람은 몇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겁이라는 건 진작에 팔아먹었을 것 같은 레이서들조차도 기어를 바꿀 때 자신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다는 걸 몸소 느낍니다. 폭탄을 실은 쇳덩이들 게임인 F1은 죽음의 스포츠라 불릴 만큼 위험하니까요. 더군다나 지금 보고 계시는 이분들이 현역으로 뛰던 시절은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구나 20%라는 죽음의 숫자를 지니고 핸들을 잡던 시절로 말이죠. 제임스 헌트라는 이름을 가진 잘생긴 영국 남자는 이름처럼 다른 차들을 맹렬하게 추격해서 제껴거리는 아주 저돌적인 스타일의 레이서입니다. 레이서 하면 떠오를 만한 전형적인 마초맨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무엇보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건 이 여자가 마음에 든다 싶으면 바로 넘어오게 만드는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딱 봐도 1년 내내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똑같을 것 같은 이 남자는 니키 라우더.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독일계 사람들은 왠지 엄격할 것 같다는 편견을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릿속에 박아버리는 매사에 철두철미한 레이서이죠. 이 두 사람이 영화 속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관중석에서 서킷을 바라보기만 했을 우리를 F1에 태워 함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고 그들의 바로 옆으로 끌어들여 두 명의 역사적 레이서와 그 라이벌 관계의 드라마를 느끼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게임에 몸을 던진 이들의 카리스마와 그 게임을 선택한 인간의 삶을 하나의 화면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영화는 시작과 동시에 우리를 그랑프리로 초대합니다. F1 역사상 손꼽히는 최고의 시즌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장 박진감 넘치는 대회를 우리는 스크린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사건, 독일 니른베르크 서킷의 경지로 향하기 전 6년 동안의 드라마를 두 인물을 개인으로 나누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다른 시각으로 라이벌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F1은 광적인 스피드를 가진 만큼 더욱이 경쟁이 치열한 스포츠입니다. 심지어 자동차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질주하기 위해 만들어져 연비는 평균 1.7밖에 안되고 RPM을 1만까지 출력할 수 있으며 최고 5000km 가까이 타면 바로 엔진을 갈아버리기 때문에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기계로 된 괴물인 거죠. 그리고 이런 괴물을 모는 드라이버는 빠른 속도에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두에 서기 위해선 더 빨라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연히 그들에게도 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에 가까울수록 더욱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들은 그런 겁이 원동력이 되며 서킷 안에서 경쟁의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러시 더 라이벌은 이런 치열한 스포츠를 소재로 가지고 온 만큼 두 인물의 라이벌 구도를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거기서 우리는 서킷 안의 흥분과 위험을 대하는 두 인물의 서로 다른 시선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가 단지 두 명의 챔피언의 실화를 같은 트랙을 돌고 도는 단순한 행동으로 보여줄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오로지 폭주하는 기계들의 카타르시스를 즐기려는 생각으로 영화를 보게 된다면 두 가지 상황 중 하나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기대 이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임스 헌트와 니키 라우더 사이에 껴서 두 선수의 치열한 속도 경쟁을 코앞에서 경험할 것이며 트랙을 나와서는 제임스의 화끈하지만 슬픈 인생을, 그러나 다시 목적을 위해 도전하는 저돌적인 삶에 이입하실 겁니다. 그리고 명예가 보장된 가문의 출신으로 태어났지만 대를 잇는 대신 자신의 소명을 실천한 매사 계산적이면서도 아주 열정적인 남자의 인생사를 지켜보게 될 겁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자신에게조차 엄격한 사람에게 다양한 감정으로 공감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그랑프리가 열리면 질주 본능을 자극하는 기계들을 보며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의 속도가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야수처럼 울어대는 엔진 소리와 강하게 진동하는 지면과 바퀴, 그러나 일말의 흔들림 없는 레이서들의 눈빛,
여러분은 기대 이상으로 만족을 하며 선수들과 똑같은 눈빛으로 영화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에 여러분이 속한다면, 그러니까 드라마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배우들의 대사는 안 들리는데 F1 엔진의 광음이 주는 자극만을 기다리며 지루해한다면 유튜브 F1 경지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영화가 안 맞는다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동차 같은 기계나 이런 레이싱 스포츠가 나오는 영화를 질색하지 않는 이상 첫 번째 경우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설명이 만족스러웠다면 이번엔 영화의 스토리에만 집중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키 라우더와 제임스 헌트가 서로를 처음 만나게 된 곳은 사실 F1 그랑프리가 아니라 그보다 급이 낮은 대회인 F3의 트랙입니다. 그곳에선 이미 제임스 헌트가 두 번이나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니키 라우더는 기대받는 신인으로 우승에 도전하게 된 거죠. 물론 결과는 뻔하게도 제임스 헌트가 우승을 차지해 3연속 챔피언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둘은 다른 선수들보다 월등한 위치에서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니키는 제임스의 거친 플레이 스타일에 결국 당하고 만 거였죠. 하지만 포부가 컸던 니키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제임스보다 먼저 자신의 자리를 F1 팀에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둘은 모두 F1에 진출해 서로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은 예전의 F3와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임스 헌트는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긴 했지만 스폰서십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계의 성능이 딸려 니키 라우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설상가상으로 팀은 재정상의 위기로 해체를 면하지 못하게 되고 제임스 헌트는 실직자 신세가 되고 말죠. 하지만 역시 제임스 헌트는 선택받은 인간이었던 걸까요? 마침 맥라렌에서 선수가 이적하는 바람에 자리가 하나 비게 되고 자신의 가능성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제임스 헌트는 맥라렌에서 만든 머신을 타고 서킷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니키 라우더와의 경쟁도 치열한 라이벌 관계도 다시 시작된 것이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때가 바로 그 유명한 76년도 F1 월드 챔피언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고 니키 라우더와 제임스 헌트의 라이벌 구도는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대회에서 엄청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비오는 날 뉘른베르크의 트랙에서 무리하게 질주하던 니키 라우더는 그만 미끄러져 충돌을 하게 되고 불이 붙은 머신에 갇혀 치명적인 화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처참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비극은 누군가에게 기회로 다가오게 됩니다. 니키 라우더에게 계속 밀리고 있던 제임스 헌트는 그 자리를 비운 동안 비교적 순탄하게 승점을 획득하게 되고 리그 우승에 점점 손을 뻗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28일 만에 니키 라우더는 대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병원 치료보다 계속해서 1등을 차지하는 제임스 헌트를 TV 속에서 보는 게 더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화상을 입은 얼굴이 제대로 낫기도 전에 운전대를 다시 잡고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머신에 올라탄 것입니다. 대회는 결국 극적으로 제임스 헌트가 챔피언의 자리를 차지하며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그의 극적인 우승 때문이 아닙니다. 두 레이서들의 고귀한 대결, 그리고 대결이 끝난 후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했던 라이벌 구도는 F1의 인기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헌트와 니키 라우더는 서로에게 질투를 느끼기도 했지만 갈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에게 경쟁자가 돼주는 것만큼 고마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도 니키 라우더나 제임스 헌트 한 사람의 관점으로만 이야기를 보여준 게 아니었던 거겠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 서로를 만나게 되면서 극대화되고 치열했던 기록은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두 인물의 성향은 당연히 완전 달랐지만 상대가 없었다면 가장 앞서 나가기 위한 의지도 영화에서 보여준 만큼 멋있지 않았겠죠.
It's not bad, huh? No, it's not bad.